봅시다. 뭐 이거 간단한 거니까 좀 저장하고. 보면은 코사인 t다, ft가 이거부터 해봅시다. 코사인 t다, 이거 1.2분 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 1.2분 하면은 y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고, 두 번 프라임 하면은 더블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 프라임 했으니까 이거 사인 t를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yt하고 y 더블 프라임하고 ft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 어떤 관계에 있는 거야 이게? 이게 y의 더블 프라임이 이게 마이너스 ft랑 관계 있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y랑 관계 있네 이게. 이게 또 어떨 때는 ft라고 이것도 이거 좀 이상하네. 이거 좀 여기 노테이션이 좀 이거 그냥 원래대로 합시다. d에 dt ft 이렇게 돼 있고 d의 제곱에 ft의 dt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게 어떻게 d의 제곱에 ft랑 마이너스 더블 프라임 요 프라임 한 개 마이너스 ft t에 요런 관계 있네. 그럼 이거는 이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게 d에 두 번 미분한 거랑 ft를 더한 거랑 이게 제로가 된다라는 거.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y 더블 프라임하고 y하고 더하기를 했을 때 제로 되는 거에 솔루션으로 가능한 건 어떻게 여기에 코사인이 yt는 어떻게 된다고? yt는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 t 더하기 사실은 어떻게 사인 t도 이거 만족하거든. 사인 t 뭐 이까지는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사인 t도 요걸 그대로 만족해. 이게 두 번 미분하면 요런 식으로 돼. 그래서 이렇게 이거에 이제 뭐 더하기 이제 뭐 상수가 뭐 될 수는 있는 뭐 상수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요렇게 된다고. 이거는 사실 수업 시간에 한 그 강의 자료에 이게 나와. 이 똑같은 거야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어디 있어 이거? 여기 이게 FT가 사인 fx가 사인 x를 미분하면 이렇게 똑같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거랑 자기 자신을 더하면 0이 나왔다. 이러면은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인 코사인 둘 다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뭐 하여튼 뭐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전기 전자 회로에 이제 응용하는 건데 내가 어제 이제 뭐 이 회로 이론 가르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아직까지 RLC 회로에 대해서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20학번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 물어봐야 되겠다. 배우정 이렇게 잘 안 들려 이게. R하고 L하고 C하고 어떤 관계 있는 이게 뭐 L하고 C하고를 어디 수업 시간에 배웠어? 어, 뭔지만 배우고 정확하게 막 세부적으로는 가르쳐주지 어, 않으셨어요. 그래? 다른 학생 한 명 더 물어볼게. 이게 다 반이 다 달라가지고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정훈, 20학번한테만 물어보는 거야. 20학번 뭐 그 이상은 네? 이거 L하고 C에 대해서 배웠어?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 그 R에 대해서는 배운 거 맞지? 레지스터에 대해서는 안 배웠어? 저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황당. 야, 너 회로이론 안 배워? 안 배워? 배우는데 못 따라가가지고, 회로이론을 지금 배웠는데 R이 뭔지는 지금 모르겠다는 거야? 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따라간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다. R이 뭔지 몰라요. 이 저항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 좀 심각하네 이거는. 내가 두 명 물어보고 이거 넘어가려고 했더니 한 명 더 물어봐야 되겠죠. 어, 이재성, 네, 그 수업 시간에 그 회로이론 시간에 R하고 L하고 C에 대해서 배웠어. 저항은 배우고 있습니다. 저항 배우고 있어. 저항에 대해서 저항에 관계되는 수식이 어떻게 돼 이게?
저항이 몸의 법칙인가요? 저항이 몸의 법칙인가요? 그리고 ohm의 법칙이지 이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걸리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R이라고 그러고 이걸 통과하는 걸 IR이라고 그럴 때 어떤 관계에서 V하고 R하고 어떤 관계에서 VR하고 I. R은 IR분의 VR입니다. 그렇지. VR은 IR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지. 네. 요거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저항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거냐 하면은 그냥 구리선을 좀 꼬아놓은 거야. 그냥 구리선을 뭐 이렇게 뭐 다른 것도 다 뭐 구리선을 꼬아놨다고 사실 생각할 수는 있는데 R이라는 건 저항이라는 건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우리가 뭘 보느냐. 그러니까 전자과에서 뭘 보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 뭘 보느냐 하면은 우리 전자과에서는 전압이라는 거랑 이 전압 이 여기까지 해야 되나? 나 사실 전압 볼테이지랑 전류라는 걸 봐. 전류, 이 커런트. 이 두 가지가 우리 전자과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이 두 가지가 이게. 뭐 그 다음에 파워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하긴 한데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거라고. 그 볼테이지는 뭐냐면 V로 저 표시를 많이 하고 커런트는 I, 뭐 대문자로 쓰면 I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뭐 이렇게 표시하겠지. 이렇게 커런트 이게 뭐 암페어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볼트 뭐 이렇게 많이 표시하지. 근데 전류는 뭐냐? 전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야. 전자의 흐름. 전자가 얼마나 빨리 흘러가느냐 하는 정도야. 전자가. 그래서 전자의 흐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가 통한다라는 게 뭐야? 이게 전자가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전기가 통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전자가 움직인다라는 거야. 전기가 흐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류라는 건 전자가 얼마나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사실은 전류라는 건 전자가 얼마나 우리가 이게 뭐 자유전자라고 그러지. 이게 뭐 플러스가 뭐 양전자가 있고 뭐 이게 사실 이 원자 모양이 맞지는 않는데 하여튼 요 전자들이 이제 뭐 그 금속이 되면 이 전자들이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좀 움직일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요것들이 쭉 어떤 압력을 걸어주면은 이게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전압이라는 건 그 전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압력을 걸어준다고. 압력을 걸어주니까 전자가 움직인다고. 마치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 펌프고 물로 생각하면 펌프고 이거는 전류는 물의 흐름을 나타낸다. 물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펌프를 쏘아주면 만약에 높은 곳에서 뭐 아니면은 펌프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면 물이 흐르는 게 결국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 이게 힘이 압력이. 그러니까 펌프를 이렇게 막 해서 어떤 뭐 이렇게 압력을 주면은 어떻게 그쪽 펌프가 주는 압력 방향대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게 자연을 보다 보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왜 흐를까라는 걸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높이 차이 때문에 흐르는구나. 그럼 높이 차이 때문에 왜 흐르느냐?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뭐 그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 그걸 그냥 그대로 전자과에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전기라는 걸 처음 만드는 때 뭐 패러데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뭐 앙페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볼트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래 물의 흐름하고 굉장히 이게 유사하구나. 그러면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전압이라는 거, 전압은 압력을 말하는 거고 전류라는 건 이게 얼마나 그걸 흘러갈 때 그 전압을 걸어줬을 때 압력을 걸어줬을 때 얼만큼 이게 전자가 움직이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전류라는 건 이게 물의 흐름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물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이게 만약에 어떤 구리선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어주고 이게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은 뭐 주로 뭐 저항이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 뭐 저항이 있어야 돼. 이게 그냥 올려주면 이거 왜 이래 이거. 움직였는데 안 움직이네. 잠깐만. 그래서 전류라는 게 이거 볼트를 걸어주고 그래 왜 이래. 볼트를 걸어주고 여기 이제 그래서 이게 볼트를 걸어줄 때 어떤 회로에 이게
이게 이제 R이라고 합시다. 지금 제일 쉬운 게 R이니까. V는 IR은 알잖아. V는 IR은 이거 아마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오음의 법칙은 V는 IR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뭐 저항이라는 건 사실 특별한 게 없고 구리스만 대놔도 이게 저항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뭔가가 이 전류를 방해하는 어떤 성질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R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냥 R이라는 게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개념이 전류를 꼬아놨든지 뭐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게 전류를 좀 방해하게 돼, 이 흐름이. 그래서 이렇게 V는 IR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면 이 구리선이잖아. 구리선 전선이잖아. 전선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뭐 물의 흐름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파이프하고 똑같아. 파이프와 같다고. 어떤 파이프로 쭉 이렇게 뭔가를 그 물을 흐르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어떤 파이프가 여기 있으면은 이 파이프로 연결했다. 그럼 여기 압력을 높여서 여기에서 이게 펌프에서 그래서 이제 하면 이 물이 쭉 흘러갈 거 아니야. 똑같다고 이게 똑같아. 개념이 똑같아. 무슨 그 전기를 한 사람들이 무슨 뭐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보면은 그냥 예전에 했던 걸 그대로 가져와.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면 대부분 그걸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에 통달하면은 다른 것들을 다 쉽게 할 수가 있어.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 사실은. 무슨 우리가 이 논리 체계가 완전히 막 달라져 가지고 뭐냐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는 외계인은 뭐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거의 비슷해. 생각하는 게 새로운 게 나타나면은 그 이전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그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고. 아니면은 그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직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래서 이게 좀 비유를 들어서 이걸 보면은 굉장히 비슷해. 이게 뭐 구리선 이거 막 회로이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쉽다고. 이거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구리선으로 보면은 이거 잘 봐봐. 그 1번에서 흐르는 전류의 양, 물의 양하고 이 예를 들어서 이 처음에 펌프 근처에 있는 요 1번, 2번에 흐르는 물의 양하고 이 물의 양이 다르겠어, 같겠어? 물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 같겠어, 다르겠어? 그 다음에 중간에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하면은 뭐 요렇게 만약에 이게 뭐 중간에 이게 이 관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뭐 중간에 뭔가 튀어나와 있는 요런 부분이 있다. 돌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3번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1번에서 흐르는 물의 양하고 2번에서 흐르는 물의 양하고 3번에서 흐르는 물의 양하고 이게 같겠어, 안 같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동재원. 네, 같습니다. 4번에서 흐르는 양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게 다르겠어, 같겠어, 일단? 같습니다. 그렇지, 같다고. 내가 저항을 걸어준다고 해서, 전류가 달라지지 않아. 물의 양이 이게 똑같이 흐르는데, 여기에서 흐르는 게 이게 도미넌트하겠지. 이게 결정하는 거야. 이게 여기서 이 흐름 틈이 좁기 때문에 여기서 흘러가는 양만큼 다른 데로 다 같이 흘러가게 돼 있다고. 여기서. 똑같다고. 여기서 흘러가는 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이 흐름에 이 전류량 여기 1번에서 보면은 이 펌프하고 똑같이 이 관에서 흘러가는 것처럼 배선에서 흘러가는 것처럼 이 전선을 이게 깔아 놓으면은 이 전선에 흐르는 전자의 양은 어디나 똑같아. 1번에서도 똑같고 2번에서도 똑같고 3번에서도 똑같고 4번에서도 똑같아. 다 똑같다고. 이게 전류가 같다고. 전류가.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R이 이게 뭐 있다 하더라도 결국 여기에서 이게 바틀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에 바틀렉이 되지만은 여기서 흘러가는 양만큼 앞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럼 흘러가서 4번의 양도 그게 뭐 결정이 된다고.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류하고 저게 뭐 이 볼트하고가 이걸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어떤 관계에 있다고? 리니어 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이거 잘 봐봐. 이 I하고 V하고 리니어 관계 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했던 이 그래프하고 똑같다고. Y는 AX 그래프하고 똑같다고. 이게 I고 이게 V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이야. 이게 1차 함수라고. 이게 1차 함수의 관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R만 걸려 있을 때는 R만 걸려 있다. 그러니까 이 레지스터만 걸려 있다. 레지스터는 뭘 막아주는 거잖아. 이게 전류를 흐르는 걸 좀 방해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요런 관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튀어나와 있는 홈 같은 거. 이렇게 중간에 관이 막힌다든지 요런 것들이야.
그것 때문에 이제 흘러가게 되는, 물론 뭐 그게 없어도 사실은 관은 뭐 흘러가게 되는데, 하여튼 쉽게 생각하면 좀 그렇게 비율을 생각하면 좀 쉬워질 수 있어. 그러면 이게 관이 이게 어디나 이게 직렬로 연결돼 있을 때, 직렬로 연결돼 있을 때 어디나 관은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도 똑같다고. 이게 이게 V에 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R에 R1이 걸리고 1오음짜리 걸리고, 뭐 이게 2오음짜리 걸리고 3오음짜리 걸린다. 2오음, 이게 1오음, 이게 3오음짜리 걸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1번에 흐르는 전류량이 2번에 흐르는 전류량, 3번에 흐르는 전류량, 4번에 흐르는 전류량 다 똑같다고. 이게 같다고. 전류량 똑같아. 자꾸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게 R에 흐르는 전류량하고 이 R1에 흐르는 전류량하고 2옴에 R2에 흐르는 전류량, 3옴에 흐르는 전류량하고 똑같으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이퀴밸런트하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하나의 저항하고 이게 똑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의 저항.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이 방해하는 양이니까 이렇게 직렬로 될 수 있다고. 이게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등가회로라고 그러는데, 등가회로라고 그런다. 이렇게 뭐 물론 이걸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또 뭐 좀 약간 복잡하게 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이 i가 똑같으니까, 이 i가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정확하게 이게 왜 등가회로가 이렇게 될 수 있냐 하면은, vs는 이게 잘 생각하면은 vs는 뭐 똑같다고. 그러니까 i가 똑같다고 했잖아. i가 똑같은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돌리면은 어떻게, 이게 R에 걸리는 전압 이게 V1이라고 하고, R2에 걸리는 전압 V2라고 그러고, 이게 V3라고 그러면은 VS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V1이 어떻게 된다고? V1이 R1에 걸리는 전압이거든. R1에. 그럼 R1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V1은 어떻게 되는 거야? R1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인데, 이게 커런트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I는 똑같다고 했는데 이게 R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V2도 어떻게 커런트는 똑같다고 했잖아. I는 똑같다고 여기서. I는 똑같은데 R2가 되는 거고, V3는 어떻게 I 똑같고 R3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I는 다 똑같은 거니까 I를 묶어내면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R1 더하기 R2 R3 이렇게 보는 거랑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1번 회로랑 이게 2번 회로가 왜 같으냐 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보면 뭐가 똑같기 때문에, I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물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전기량, 이 자유전자가 흘러가는 그 양이 똑같기 때문에 어디나 같아야지 이게 흘러갈 수 있거든. 여기는 뭐 많이 흘러가고, 그 일본의 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에는 뭐 많이 흘러가고, 이게 저항이 여기 있다고 해서 이게 1번에 많이 흘러가고 4번에 작게 흘러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똑같다고 그냥. 거기서 바틀렉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양만큼만 통과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R이라는 건 이런 현상이 있어. 이 전류를, 그러니까 전류라는 거, 그 전압이 걸어졌을 때, 압력이 걸어졌을 때 뭔가 이 전류라는 게 흐르는데, 그러니까 전류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그 자유전자가 얼마큼 흘러가는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속도, 그 시간 내에 얼마큼 흘러가느냐, 그 속도를 나타내는 거하고 뭐 같은 양인데, 그게 이게 결국은 R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V는 IR 뭐 요거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어떤 특정 어떤 R이라는 요 시스템이 있을 때, 요 뭐 정확하게 적으면 요렇게 되는데, 이걸 R이라고 할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라고 생각하면, VR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R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관계에 있다고? VR은 IR 곱하기 R이라는 거. 요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1차 함수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가 보통 y는 x 곱하기 ax 이렇게 표시하는 거잖아. 그 a가 r이 됐다는 거야. v는 ax, 이게 리니어 관계에 있다고. i하고 v하고 관계가 어떻게 리니어 관계에 있다고. 리니어. 이게 기울기가 r이라는 거야. 기울기가 r, 기울기가 r하고 i, 뭐 이게 뭐 r이 결국은 뭐 어떻게 ir 분의 vr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되는 거지, 이게. 기울기가. 이거는 뭐 굉장히 쉬워. 이거는 뭐 계란소나 다 할 수 있다. 고등학교 배운 거야. 이거는 무슨 뭐 이게 여러분들이 와서 배웠다라는 게 내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우스운 수준인데, 웃기는 수준인데, 뭐 무슨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걸 해놔니까 뭐 막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하면은 결국은 뭐가 똑같느냐만 결정하면 돼. 뭐만 똑같느냐.
그럼 이게 직렬 연결이면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직렬 연결이면은 뭐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되면 응?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똑같은 거야? 커런트가 같다고. 커런트가 같다고. 어? 그런데 이게 직렬 연결되면 커런트가 같은 거. 그래서 이게 뭐 이퀴벌런트하게 하면은 결국은 VR로 하면은 그리고 하나의 저항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어떻게 R1 이게 R1이고 R2고 R3 같으면 어떻게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요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아. 하나의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이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게 같은 거라고. VS고 이게 I로 흘러가는 거랑 똑같다고 이게.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이거만 알면 다 하는 거지. 그다음 이게 이제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R1, R2, R3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잘 생각해봐. 이게 물의 흐름이 있는데 관이 있는데 관이 있어. 이걸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은 관이 하나 있어. 그럼 관이 이제 압력으로 이게 펌프가 있었고 펌프로 이제 물을 밀어주는데 이게 관이 세 개로 나뉘는 거야. 이게 세 개로 나뉜다고 가다가 세 개로 나뉜다고.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고. 나누어서 뭐 이렇게 가는 거야. 물론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고 이게. 그럼 1번, 2번, 3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이 이게 좀 이게 뭐 4번이라 해서 4번, 5번, 1번, 2번, 3번 하고 요 관계는 물의 흐름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4번하고 5번은 같을 테고 이게 뭐 펌프가 이렇게 돌아갈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이거는 1번, 2번, 3번 요렇게 되겠네 이게. 이렇게 되겠네. 그럼 뭐 하다 가다 하는 거야? 여기에 걸리는 압력이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여기서 여기에 걸리는 압력이랑 여기 걸리는 압력이랑 압력이 같다고. 그럼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VS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이 사이에 이 두 개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잖아 이게 같은 거잖아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압력이 같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R1하고 R2하고 R3에 걸리는 전압이 다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전압이 같다고 이건 전압이 같다가 되지 병렬 연결 때는 전압이 같다고 VS가 이게 다 걸린다고 여기에 VS 여기 VS 이게 다 걸린다고 이게 그러면은 커런트는 다 다르겠지 이게 여기서는 I가 다 다르다고 I가 그러면은 VS에 걸리는 전압 그러면은 여기 이 R을 통해서 가는 전압 이게 R1이라고 하면은 이게 걸리는 전압이 VS가 된다 그러면 여기 커런트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 I1이라고 그러면은 I1 이거 I1이 흐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VS는 R1 곱하기 I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I1은 뭐가 되는 거야 R1분의 VS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또 R2에 흐르는 전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류는 이게 R2만 여기 뽑아내서 보면은 이게 R2고 이게 걸리는 전압이 VS고 이게 I2 같으면은 그러면은 I2는 어떻게 R2분의 VS 이렇게 되고 똑같이 생각하면은 I3는 R3분의 VS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어떻게 된다고? 전체 커런트는 어떻게 된다고? 전체 커런트는 요 두 개 1번, 2번, 3번에 흐르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런 거 R1, R2, R3에 흐르는 전류랑 똑같다고. 그러면 I1, I2, I3가 이게 전체 전류라고 이게 전체 전류라고 이게 전체 전류. 전류라고 이게 전체 흐르는 전류. 그럼 전체 전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더하기 하면은 R1분의 VS 더하기 R2분의 VS R3분의 VS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다 묶어내면 어떻게 돼 이거? VS로 이 VS가 다 똑같잖아 이게. 같잖아 이게. 같다고. VS 묶어내면 뭐가 되는 거야?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게 전체 전류를 I라고 그러면 I 토탈이라고 그러면 토탈. 그러면은 이 I 토탈하고 이 VS의 관계는 어떻게 돼 이게? 그러니까 VS는 어떻게? 1 over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에 I 토탈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VS가 걸러가고 R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게. 근데 이 R이 어떻게 된다고? 요게 돼야 되지. 요렇게. R1분의 1에다가 R2분의 1에다가 또 R3분의 1에다가 이제 분모분의 1 이렇게 나누셔야지. 이 R이 이퀴벌런트 한다. 요렇게 되는 거죠. 난 사실 이거 처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전자수학을 한 4년 정도 했는데
나 지금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처음 얘기하네. 지금 내가 질문을 했는데 R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모르겠다고 얘기해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대단한 개념도 아닌데. 하여튼 요것만 알면 R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 수 있어. 물론 이제 여기에서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요렇게 나올 수 있어. 요렇게. 이제 약간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요런 거 나올 수 있어. VS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R만 가지고 나올 때는 요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커런트로 이게 이렇게 막 두 개가 막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뭐 요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이게 R1, 이게 R2, R3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병렬이고 병렬. 열고 이거는 직렬이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까 병렬이면 어떻게 된다고? 이 저항을 1 over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이게 이퀴벌런트가 된다고. 이게 이 병렬 연결일 때 요 저항이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요걸 다시 저항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R1하고 하나 더 이렇게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이게 R의 이퀴벌런트 요게 이렇게 변한다고.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면 아까 R1하고 R2 이러면은 직렬이 됐잖아. 그럼 직렬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거 어떻게 된다고? VS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저항이 있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 어떻게? 이게 R1 더하기 R의 이퀴벌런트 요렇게 할 수 있다고. 요렇게 하면 다 돼. 이거 하나도 못 풀 게 없다고. 이퀴벌런트하게 이게 자체가 R1분의 1에 R2분의 1에 R2분의 1에 R3분의 1에 뭐 분모분의 1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요거만 알면은 뭐 이게 그러니까 커런트가 똑같으냐, 볼테이지가 같으냐, 전압이 같으냐, 전류가 같으냐. 그러니까 전류라는 게 결국 물의 흐름이라 생각하면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돼. 파이프 그러니까 이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압력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랑 압력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 압력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물의 흐름이 이게 관의 두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상관이 있겠지만 뭐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뭐 요거만 이해하면은 R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R은 요걸 다 해보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만 알면 되냐면 V는 IR이라는 것만 알면 이 모든 걸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뭐 아무리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야. V는 IR. 요거만 알면 돼. V는 IR.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하고 전자가 이렇게 전류랑 전압이 요게 이렇게 리니어 관계에 있는 요런 것들을 우리가 R이라고 그런다고. R. 일단 요거는 일단 뭐 다 배웠을 테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캐패시터가 있는데 캐패시터 콘덴서라고 그러지. C부터 해보세요. C 캐패시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뭐 콘덴서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아마 내 생각에는 이게 아마 이게 다 배운다 우리나라에 이런 기술 용어들이 들어온 게 일본을 통해서 왔거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캐패시터 이 개념이 사실은 없잖아. 이게 없다 보니까 캐패시터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발음하기 힘드니까 또 일본 애들 또 영어를 잘 못하거든. 발음이 막 이상하잖아. 걔네는 받침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이걸 캐패시터를 콘덴서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나도 뭐 정확히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이건 그 앞에서 R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전압과 전류가 리니어 관계에 존재해. 리니어 관계. 뭐 이것도 뭐 캐패시터도 사실 리니어 관계라고 존재하는데 어떤 압력하고 그러니까 물로 생각하는 물의 압력과 관의 두께하고 사실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께. 그러니까 물을 얼마큼 흘러가느냐 하는 것들 상관이 있는데 C는 이건 좀 약간 물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 이게 좀 생각이 좀 어려워. 어떻게 되냐면 C는 어떤 저장 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장 창고라고. 창고라고 생각.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회로 이런 때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은 뭐 거의 안 뜯어봤을 텐데 나만 해도 어릴 때는 이게 뭐 라디오 이런 걸 뭐 만들고 트랜지스터 같은 걸 뭐 이렇게 납땜해서 만들고 하는 것들이 좀 유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뭐 트랜지스터 막 들어가고 캐패시터 옆에 막 붙어 있는 걸 봤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캐패시터를 아마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텐데 아마 좀 기초 전기전자 회로의 실험에서 이걸 하나 캐패시터를 봤나 이남녀 네, 이거 혹시 콘덴서 본 적이 캐패시터 본 적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 혹시 기초 전기전자 회로 실험 이런 거에서 이거 안 해 이거?
그 회로를 어. 그 로지심으로 회로 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맞다.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라서 이거 잘 모르는가 보다. 이게 코로나 되면서 좀 문제가 있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잠깐 보여줄까 이거 잠깐만. 별 다른 건 아니고 뭐 이게 잠깐만 이걸 내가 지금 위키페디아 찾아서 지금 하는데 이 화면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요거 보면은 커피스터 이걸 보면은 이거 보이지? 이거 보면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긴 건데, 요런 것들이 있어. 요거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기초전기전자 회로 실험이나 뭐 회로 이론 뭐 할 때 이걸 쓰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라서 이거 지금 학교를 못 오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아마 쓰게 될 거야. 이런 것들 아마 전자과 다니면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RLC는 전자 회로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거든 이게. R은 아마 뭐 봤을 R도 안 봤나 R도 R도 안 봤을 수도 있겠구나. 네, 참 골치 아프네 이거. 하여튼 레지스터 이 커피스터 이렇게 요렇게 생기게 있어요. 이건 그냥 저장 창고라고 생각하면 돼. 저장 잠깐 저장하는 거야 잠깐. 그러니까 뭐 많이 저장할 수는 없고 레지스터도 레지스터 이 ER로 해야 되는데 OR로 해야 되나? 하여튼 요렇게 생기게 있어 이게 그냥 저항이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류의 흐름을 좀 방해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있어야지 볼트랑 커런트랑 이게 존재하지. 이게 제로다 그러면은 타버려 이게 회로가. 그래서 있어야 돼 이거 저항이 그 압력이 물의 파이프에 어떤 그 반대되는 어떤 뭔가 있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뭐 두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프리선으로 연결해 보면은 그 회로가 타버려 이게. 그래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어야 된다고. 하여튼 그렇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커패시티는 어떤 저장 창고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잠깐 계속 저장할 수는 없어. 마치 여러분들이 그 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저장 창고라고 그러니까 전기를 좀 모아낼 수 있는 거거든. 전기를 모아낼 수 있으니까 배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배터리하고는 좀 약간 달라. 이게 배터리하고는 다르고 이거는 템퍼러리로 물론 배터리도 사실 뭐 무한정하게 뭐 저장할 수는 없지. 전기를 저장할 수는 없지만 좀 그래도 좀 약간 뭐 몇 시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순간적으로 몇 초 뭐 사이에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이게 뭐 만드는 건데 뭐 하여튼 뭐 구조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뭐 다시 돌아갑시다.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저장을 그 뭐냐 자유전자를 좀 저장을 할 수 있다고. 좀 템퍼러리로 너무 오래는 안 되고.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저장 C에 관계되는 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모를 텐데 이 Q는 CV라는 거 요건 좀 외워놔야 돼. 이거 지금 앞으로 회로를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은 요걸 좀 알아놔야 돼. CV. C는 컨스탄트고 이게 컨스탄트. 이 컨스탄트 이게 이 상수고 아까 우리가 V는 IR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I하고 R하고 그대로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바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어떤 볼테이지가 여기 걸려있는 볼테이지가 이 카패시티가 이게 V가 걸어지면은 여기에 어느 정도 차지가 쌓인다라는 거야. 자유전자가 어느 정도 좀 쌓아진다고. 쌓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없을 때 쫙 풀어주면은 이거 볼트가 이제 없어지면 여기서 이제 전류가 쫙 이렇게 전자가 쭉 나올 테니까 여기서부터 모아놨다가 그 저수지 같은 거지. 이게 저수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저수지라고 중간에 좀 약간 모아놨는 거야 이게. 그 물을 이제 모아놨다가 풀면은 이제 거기서 쭉 나오잖아. 우리가 보통 뭐 가뭄이나 이런 거 대비하려고 저수지를 만들잖아 이게. 마찬가지라고. 요 중간에 이렇게 이걸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좀 약간 물을 가둬두듯이 그 자유전자를 좀 가둬두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풀어준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냐? Q는 CV라는 거. 요거는 좀 외워놔야 돼. Q는 CV.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할 때 Q는 15 이게 뭐 Q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제 이게 얼만큼 저장되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저장되는 양. 예, Q는 양을 말한다. 그러니까 Q는 15. 이 V는 여기 걸리는 전압을 말하는 거고. 전압. 그럼 이 커런트는 어디 갔느냐? 아니 지금 아까 뭐 커런트가 굉장히 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I는 어디 갔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저장된 양인데 저장된 양이라는 게 결국 저장했다가 어떻게 되냐면 풀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시간으로 나누면은 저장했던 양을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커런트가 되거든. 요걸 양변을 미분하면은 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커런트가 나와. 어떻게 되냐면은 dq dv가 되면은 아니 dq dt가 되겠지. dt 타임에 대해서 나눠야 되니 미분해야 되니까 dq를 dt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된 그 양을 시간에 따라 이제 분배를 하면은 그게 이제 흘러가는 거가 되잖아. 내가 만약에 저수지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100리터를 모아놨다. 100리터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뭐 어떤 뭐 10,000리터를 모아놨다라고 하면 그걸 만약에 한 시간 만에 그걸 다 방류한다라고 하면 그게 흘러가는 양이잖아. 그게 커런트라고 물의 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아놓은 양을 시간에 따라 얼만큼 분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커런트가 돼. 이게 I가 된다고. I가 된다고. 이게 dq dt가 이게 I q는 cv 요거는 외워놔야 돼. q는 cv. 그러면 dq dt가 되면 I가 되는 거. 요걸 미분하면은 c는 상수니까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dv dt 이렇게 되지. dv dt. 그러니까 요게 된다고. 그러니까 I는 C, dv, dt.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놔도 되고요. 커피시트에 대한 수식은 하나는 외워놔야 되는데 첫 번째로 Q는 CV를 외워놨든지 아니면은 I는 C, dv, dt 이렇게 외우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외워야 돼. 둘 중에 하나는. 근데 이게 두 번째로 외우면은 이게 좀 헷갈리거든. 나중에 헷갈려 이게. 나중에 헷갈린다. 왜냐하면 이게 또 뭐 미분이 또 이게 막 헷갈려 이게. 헷갈려서 어떻게 되냐면은 뭐 V는 C 뭐 미분한 거는 알겠는데 이건지 막 이게 헷갈린다 나중에. 헷갈린다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막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생각해 보면 아 그래 내가 이거 압력을 저수지에 뭐 하려면 압력을 이렇게 막 물론 뭐 이렇게 땅도 파야 되지만은 압력을 가하는 어떤 양만큼 압력을 가하는 그 전압을 걸어주는 양만큼 걸어주는 것마다 이게 어떤 그 차지되는 양이 좀 달라질 거 아니야. 물론 뭐 그게 뭐 정확하게 리니어하게 사실 되지는 않는데 실제적으로는 스레시홀드가 있지 어느 정도. 이걸 외워놓으면 어떻게 이걸 미분만 해주면 되거든. I dq q는 cv라면 dq dt는 i가 되고 그걸 미분하면 c dv dt 이렇게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쉬워. 나도 사실은 뭐 이게 뭐 지금 뭐 이거 뭐 회로 이론 뭐 한다고 하는데 회로 이론 나도 사실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나 지금 20몇 년 만에 처음 하는 거야. 나 지금 대학교 2학년 때 그 회로 이론 배우고 나 한 번도 이게 써본 적이 없다. 나는 이게 쓸 데가 없어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통신 뭐 DSP 이런 쪽은 이거 뭐 커패시터 뭐 달고 R 달고 이런 거 하는 거 전혀 관계 없다고 나는 그냥 뭐 컴퓨터에서 뭔가 시뮬레이션하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뭐 회로 만들고 이런 거랑 전혀 관계 없다고. 나는 뭐 20몇 년 동안 지금 30년이 다 돼가네. 내가 지금 48이니까 내가 지금 대학교 2학년 때가 뭐 21 유용됐겠네. 21 뭐 26년 전 일이네. 27년 전 뭐 이 정도 일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는 무슨 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 그래 V를 걸어주면 뭔가 전류가 이렇게 모아진다. 그러니까 이걸 Q는 CV가 되겠다라는 거 요거만 알면은 요거 미분하면 이게 커런트가 되는 거고 그러면 I는 C, dV, dt가 되겠구나 라는 걸로부터 이걸 파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고 요 C에 대한 관계되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가 흐를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게 아까랑 좀 다르지. 왜냐하면 이건 미분 텀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어려워 이게 미분 텀이 미분 V하고 I하고 이게 뭐 아까는 R에서는 리니어 관계였잖아요. 리니어 여기서는 리니어 관계에 있었다고 리니어 이게 리니어 관계에 있으면 I하고 V하고 그대로 이게 되는데 이거는 미분 관계에 있다고 미분 dV를 dt를 했을 때 곱하기 C를 하면은 이게 I가 된다고 커런트가 된다고 이게 좀 약간 어렵지 이게 좀 약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라는 게 있어요. 인덕터 L
인덕터라는 게 있는데 아까 그 보여줄 걸 또 왔다 갔다 하기 좀 그래. 인덕터도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코일을 꼬아난 거예요. 코일을 꼬아난 거라고. 이게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좀 왔다 갔다 하네. 보면 인덕터 보면은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코일을 꼬아난 거예요. 이렇게 코일을 꼬아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겨요. 어떤 특정 현상이 생긴다고. 이거 똑같은 구리선인데 이거 뭐 아마 이런 거 보긴 봤을 거야. 이거 이렇게 막 꼬아놓고 한 거 뭐 이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은 이런 거를 뭐 하여튼 있다라는 거. 그다음 뭐 이런 거 뭐 나중에 보면 이게 변압기라고 이게 뭐 볼테이지를 바꿔야 되잖아. 여러분들 보면은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뭐 그 핸드폰 충전할 때 보면은 220V 들어왔는데 여기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들어가는 전압은 뭐 주로 5V나 아니면 3.5V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 그걸 바꿔줘야 되잖아. 압력을 바꿔줘야 된다고. 그런 거 할 때 주로 요런 것들 뭐 이 인덕터는 아닌데 하여튼 이 구리선을 꼬아나오면은 좀 약간 그 현상이 그런 현상이 생겨 이게. 뭐 그건 나중에 배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할 수는 없고 나도 사실 잘 몰라. 이거 나도 아까 얘기했지만 나 26년 만에 처음 보는 거라고 나도 이거 처음은 아니지만은 그 뭐 나는 뭐 거의 내가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근데 여기에는 어떤 관계 있냐 하면은 이게 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선을 꼬아나면 이렇게 꼬아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게 뭐 자기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기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데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플럭스는 Li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커런트가 흐르면은 여기에 커런트가 흐르면은 뭔가가 생겨 이게. 여러분들 아마 그 생겼을 때 예전에 아마 그런 거 했을 거야. 이게 뭐 전기를 이렇게 움직여 놓고 이게 구리선을 두고 구리선 위에 이게 나치판을 이렇게 두면은 내가 이게 전류를 흐를 때 보면 이게 전류가 이게 뭐 나치판이 좀 막 움직이잖아 이게. 원래 이렇게 있다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뀐다고. 나도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교수님, 네. 그 화면이 안 바뀐 것 맞네. 같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좀 쏘리.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도 좀 헷갈리고 있다. 쏘리. 다시 전환하고 있으니까 그래 여기를 내가 지금 인덕터 그 그림 보면서 얘기했네. 이거 인덕터는 요런 그림으로 본다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플럭스라고 이거 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파이. 이거는 이 그리스 문자인데 이거 파이. 그리스 문자인데 파이라고 읽어. 뭐 근데 우리가 저도 그리스 문자의 파이 이게 3.14 있잖아요. 요거 좀 약간 달라. 이게 좀 다른데 이거 다른데 이거 아닌데 파이라고 있네. 파이라고 읽어야 되나? 하여튼 뭐 나도 뭐 그리스에 함도 가본 적도 없고 그리스어를 뭐 배운 적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지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좀 파이라고 읽어 파이. 근데 이 파이랑 달라. 이 3.14 이거 말하는 거랑 달라. 그리스 문자인데 파이는 LI인데 이건 뭐냐면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뭐 대충은 배웠어요. 이거 뭐 정확하게 L에 대해서 배운 건 아닌데 커런트가 흐르면은 그 도선 주위로 뭔가가 생긴다고 그러는 걸 배웠잖아 이게. 아마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그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걸 기억하나 기억 안 하나 뭐 별 상관이 없어. 우리 수업 시간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여튼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뭔가가 생겨. 뭐 전자기장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뭐 여기서 이거는 아까 C보다 좀 약간 어렵지.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걸 미분하면은 이걸 D, Q, DT 이것도 타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V가 된다. V. 뭐 이 관계는 나 정확히 잘 모르겠어. 이거 나중에 물어보세요. 이거 회로 이론 시간에 물어보세요. 이거 나는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27년 만에 나도 처음 보는 거야 이거. 그냥 그 공식만 외워서 있는 거고 이거는 이 저수지에 나오는 요거처럼 이게 직관적으로 매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나도 뭐 이게 뭐 볼트가 흐를 때 커런트가 된다라는 거 이게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플럭스라고 그러는데 플럭스가 미분에 대해서 이게 미분하면은 타임에 대해서 미분하면 V가 되고 이걸 미분하니까 D에 DI, DT 요런 식으로 된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외워야 돼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인덕터에 관계되는 거는 인덕터 여기 V가 흐른다, 이게 V가 흐른다, V가 걸린다라고 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랑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런 관계에 있어. 그래서 하는데 이 두 번째 파이가 LI로 요걸 외우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V가 L에 DI, DT 이 두 가지를 외우든지 이 두 번째를 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외워야 돼. 그래야지 뭔가를 전개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내가 외우기로는 나는 그냥 1번을 외운다고. 왜냐하면 이걸 플럭스는 LI, DT, 뭐 플럭스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이게 뭐 미분하면은 이제 이게 V가 되는데 L이 DI, DT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커런트가 흐르면은 전류가 흐르면은 뭔가가 생기는데 그걸 플럭스라고 하고 그걸 미분하면은 이 볼테이지가 생긴다라는 거. 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안 헷갈린데 이렇게 외워나면 이건 뭐가 헷갈리냐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제 이게 I가 L에 dv dt인지 이게 막 몰라. 이게 헷갈려. 이게 나중에 이게 아니거든 이거. 이게 좀 위로 1번으로 외우면은 좀 덜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뭐 나는 뭐 2번이 더 좋다라고 하면 2번으로 외워도 괜찮아. 전혀 상관이 없어.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외워야 되는데 뭐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 V가 LIDT, DIDT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다시 종합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R, L, C, 뭐 RLC에 대해서 보면은 I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V는 IR 요 관계에 있다. V는 IR. 여기에 뭐 R이라고 합시다. 이게 흐르는 전류 이게 어떤 특정 이게 R이라는 게 이게 걸리는 전압이 있고 이게 흐르는 전류가 IR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이 VR이라고 하면 요런 관계에 있어. V하고 I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리니어 관계인데 이게 기울기고 이게 기울기. 1차 함수 관계인데 기울기고 뭐 y절편은 없어. 기울기 그러니까 y절편이 제로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관계 있고 L은 이걸 보면은 요 안에는 뜯어보면 이제 우리가 주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죠. 이렇게 되고 요거는 L은 L은 어떻게 여기에 걸리는 전압 걸리는 IL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VL이라고 만약 하면은 이걸 이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말하는 거야. 이 L에 걸리는 전압. 뭐 이렇게 주로 표시만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게 VL하고 IL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면은 요 관계에 있다고. V는 VL이 어떻게 되냐면 L에 DIL, DT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런 관계에 있어. 그 다음에 요 C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C는 요 어떤 뭐가 있다. 요 C가 있다. 라고 하면은 C는 주로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좀 띄워져서 뭐 하여튼 뭐 뭔가 여기 중간에 뭔가를 차지를 만드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IC라고 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C라고 하면은 걸리는 전압이 그러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기에 하면은 이게 Q는 CV에서 IC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C에 DVC, DT 요런 관계에 있어. 요 세 가지. 이렇게. 그래서 VR은 위에 뭐 이 밑에 적읍시다. VR은 R 곱하기 R 요런 관계 그다음에 요런 관계 요 세 가지를 알아야지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이제 그다음부터 뭔가를 할 수 있어. 요 미분방정식.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모르면은 지금 앞으로 할 거 지금 아무도 꽝이야 지금 미분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전자수학을 하면서 내가 좀 당황스러운 게 지금 아직 원래는 전자수학에서 해야 되는 게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로원에서 배운 상태를 그래서 어느 정도 R이 뭔지 L이 뭔지 C가 뭔지 이걸 배운 상태에서 적어도 이게 뭐 R에 걸리는 전압하고 전류의 관계는 VR은 IR 곱하기 R이다라는 거. 요거는 뭐 알지. 요거는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요거는 뭐 괜찮은데 이거는 오케이. 그래. 이건 오케이. 이거는 되는데 일단 L에 관계되는 거 VL에 걸리는 전압이 L에 DIL하고 DT 이건 몰라 일단. 이건 몰라. L이 뭔지는 몰라 일단. 이건 잘 몰라. 그 다음 C에 관계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C에 관계되는 것도. 이것도 IC는 C에 DVC, DT 요걸 모른다고 이걸 모른다고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이걸 알아도 어렵거든. 식을 세우기가. 이걸 알아도 어려운데 알아도 이걸 RLC에 대해서 알아도 식을 세우기 어렵고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식을 세우기 일단 어려워. 그 다음에 식을 세우고 나서 풀기도 어렵다고. 이게 미분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 미분방정식 이렇게 했지만은 미분하는 거라고 다른 거라고 이거요. 이 식을 일단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세운 식을 풀기 어려워 이거. 생각보다 쉽진 않아. 세운 식을 풀기도 어렵다고.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돼. 이게 참 미분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푸느냐라고 내가 이제 한 1, 2년 정도를 했더니 얘네가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RLC 회로 이걸 분석하는 걸 2학기 때 배워. 2학기 때. 이 회로 이론 2학기 때 배울 거라고. 1학기 때는 좀 거의 소개하는 정도로 끝나고 이걸 미분방정식으로 해서 뭐 풀어야 되잖아. 커런트가 어떻게 되고 뭐, 뭐 볼테이지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걸 하니까 뭐 회로 이론 가르치는 분한테 이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이 세운 식만 내가 디립다 이거 2차 미분방정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식을 세우는 것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이게 A라고 C에 대해서 전혀 몰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막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 보기에는 나 지금 A라고 C하고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수업 시간에 갑자기 수학 시간에 이걸 배운다고. 이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우고 수학에서 정리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회로 이론에서 아직 배우지도 않고 L이 뭔지 C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뭐 식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회로를 막 주면서 이런 식을 세우라고 그런다고. 내가 이제 좀 이따 보면 어떤 걸 배우냐면은 이게 VS가 걸릴 때 뭐 예를 들어서 R이 있고 커패시티가 있을 때 여기 뭐 R이 있고 C가 있을 때 여기 걸리는 전류가 이 전류 커런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풀어라 뭐 이런 것들 뭐 얘기하거든. 아니면 뭐 VC를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VR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이 식이 나올 거야. 이게 해석을 하려면 여기에서 커런트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게 직렬 연결이니까 커런트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I를 구하든지 아니면 VC를 구하든지 VR을 구하든지 이 세 개를 구해야 된다고 나중에. 근데 이걸 구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뭐 이걸 식을 못 세워. 이걸 식을 못 세워. 일단 식을 일단 세울 수가 없고 식을 세우더라도 그걸 푸는 게 어려워. 그 두 단계가 어렵다고. 식을 세우는 것도 어렵고 일단 제일 먼저 C에 대해서 뭔지 몰라. 일단 C가 뭔지 몰라. C에 대해서 뭔지 모르니까 C를 세우기 어렵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C에 대해서 몰라. 여러분들 문제점은 이거라고. C에 대해서 모르고 일단 모르니까 두려워. 두렵다 보니까 이거 식을 못 세워. 이걸 식을 못 적는다고. 이걸 뭐 식을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이퀘이션을 뭔가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식을 못 세우고 식을 못 세우니까 당연히 어떻게 식을 못 풀지.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이게 이 악순환이 계속돼. 이거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놓고 나서 가서 보니까 뭐 회로연 시간에 할 때 보니까 전자수학에서 배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나도 못하느냐 이 얘기 나온다고. 이건 늘 나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부터 이제 내가 뭐 어렵게 안 가르칠 거라고 무슨 대단한 거 이게 내가 할 거 아니라고. 예.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면은 RLC 회로에만 내가 맞춘 이유가 내가 사실 2차 미분방정식을 푸는데 뭐 RLC뿐만이 아니라 스프링 운동이나 뭐 뉴턴이만 했듯이 뭐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는 거 하듯이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전에 얘기했듯이만 뭐 박테리아가 어떻게 감소하느냐 그다음 방광기가 어떻게 되냐 뭐 방사선 원소의 방광기가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해도 되게 괜찮아. 근데 그런 거 한다고 그런 거 풀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로 이론 시간에 그 2차 미분방정식 이거 뭐 RLC 회로를 분석할 수 있느냐 그것도 다른 얘기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고 또 따로 하고 막 나중에 물론 연결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걸 바꾼 거라고 이거. 그래서 이거 RLC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RLC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르고 그래서
최소한 요 관계는 알아야 돼. V는 IR, 그 다음에 VL은 LDIDT, 그 다음에 IC는 CDV, CDT. 이걸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뭐 어디서든지 꺼낼 수 있어야 돼. 요 관계를. C가 나오면 요게 탁 떠올라야 돼. 요 관계가. C가 나오면은 IC는 C의 DV, CDT 이렇게 나오고 L이 나오면은 VL은 L의 DIL, DT 요 관계. 뭐 사실 외우라 하면은 그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이걸 이제 응용하기가 좀 약간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요걸 일단은 외워야 돼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나갈 수가 있어 이게. 나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요게 좀 외워야 되는데 하여튼 좀 이게 좀 이 페이지가 좀 약간 어려우니까 요걸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있는데 어떤 원소, 이 R이라는 원소가 있고 C라는 원소가 있고 L이라는 원소가 있어. 뭔가가 있는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이 전체 보면 이 걸린 전압이잖아요. 여기서도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그러니까 C에 걸리는 전압, R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L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하고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R에서는 리니어 관계에 있는 거고 C에서도 이것도 사실 리니어야. 미분한 텀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이것도 리니어 관계이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는 1차 함수 꼴로는 안 나타나니까 이게 좀 약간 좀 다르게 보일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뭐 우리가 뭐 나중에 보면 리니어 관계라고 그래. 그래서 뭐 I는 근데 이제 미분 관계인데 볼테지를 미분했을 때 이 커런트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Q는 CV로부터 이제 생각하면 돼. Q는 CV 여기서부터 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플럭스는 LI 요 관계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제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고 뭐가 나오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그 외우는 수준에서 이거 숙제야 이거 V는 IR 요 하고 요걸 10번씩 써보세요. 일단 요 뭐 오늘 하는 거 하고 뭐 정리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요거 10번씩 숙제야 이거 10번씩.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은 숙제 나중에 뭐 다시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게 10번 적는데 10번씩 적는데 이게 그러니까 V는 IR인데 VR이라고 적어. VR은 IR에 R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VC는 그러니까 IC는 Q는 C가 되겠지. C에 걸리죠. 요거는 DIC는 이걸 미분하면은 DQ DT는 IC는 C DVC DT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럭스는 LI 이렇게 되면은 뭐 이 L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그러니까 D 파이 DT는 VL은 L에 DIL DT 이렇게 되는 거. 요걸 10번 적어야 돼. 요거 10번씩. 요것도 10번. 요것도 10번. 요것도 10번. 이거 10번 적으라는 게 외우라는 얘기야. 이게 뭐 숙제를 하는 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영혼 없이 그냥 영혼 없이 그냥 뭐 나는 뭐 그냥 뭐 숙제해야 되니까 이거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시간만 낭비되는 거야, 사실은. 이거 외우려고 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고. 물론 잘 안 외워지겠지만은 그걸 좀 외우려고 했는데 잘 안 외워지는 거랑 그냥 처음부터 영혼 없이 그냥 뭐 적어야 되니까 뭐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중철사람 뭐 이게 자꾸 나 괴롭히니까 그냥 하긴 해야 되고 아유 뭐 그냥 대충 적어서 내야 되겠다 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랑 다르다고 이게 사람이 좀 영혼 없이 하지 말고 좀 외우려고 하면서 하면은 좀 다음에 까먹더라도 다음에 보면 아 그래 저런 게 있었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게. 요거 10번씩 일단 적어보세요. 이거 일단 뭐 다른 거 다 해야 되지만 요것도 10번 적는 것도 숙제야. 요게 돼야지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있어 이게. 그 나머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게. 그래서 봅시다. 요걸 한번 잘 봅시다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뭐 10까지 세우는 건 아닌데 여기서 잘 보면은 아까는 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직렬 연결이다. 파이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뭐가 같다고? 직렬 연결일 때 뭐가 같다고? 이승원. 네. 이승원. 이 직렬 연결일 때는 뭐가 같은 거야?
그 전류가 같습니다. 그렇지, 전류와 같아요. 그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는 지금 이거 뭐 전자 수학이랑 관계없고 전류와 같아. 이 전류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흐른다는 거야. 흐름이 똑같다고 어디나. 이게 1번 뭐 R이나 2번이나 커패시터 D나 이거 다 똑같다고 이게. 1이나 2번이나 3번이나 여기도 마찬가지 1번, 2번, 3번, 4번 여기 다 커런트가 다 똑같이 흐른다고. 어디가 막히면은 다른 데 다 막히는 거야. 이게 같이 동시에. 다 똑같다고. 전류와 같다. 이게 지금 키 핵심이야.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일 때는 뭐가 같다고? 병렬 연결 이렇게 쭉 이렇게 병렬로 연결돼 있다 라고 할 때는 뭐가 같다고? 전압이 그래 네, 전압이 그래 잘했어. 전압이 같다고 두 개. 요 두 개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와 같고 병렬 연결일 때는 전압이 같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 외우려면 헷갈려 이게. 자꾸 뭐 그냥 그냥 뭐 외우면 되겠지. 그냥 뭐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와 같다. 뭐 병렬 연결일 때 전압이 같다. 그냥 영혼 없이 그냥 외우면은 그럼 뭐 내일 지나면은 뭐 직렬 연결일 때 전압이 같은지 전류가 같은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 생각하면 되잖아. 직렬 연결이니까 하나의 파이프로 연결돼 있으니까 또 물의 흐름이 다 똑같겠네. 물의 흐름이 전류하고 똑같다고 했잖아. 전자가 흐르면은 양하고 똑같으니까 직렬 연결을 했으면 당연히 전류가 같겠네. 하나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냥 하나 외우면 다른 것도 똑같다고. 그럼 병렬일 때는 전류겠네. 이거 전압이겠네. 그거 다 아는 거잖아. 그냥 하나만 제대로 외우라고. 하나만 여러분들이 그 파이프하고 물의 흐름 그 파이프하고 생각하면은 똑같이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니까 하나만 제대로 외우면은 다른 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이게 하나를 제대로 해야 돼. 하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야 이게. 하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류가 보면은 이렇게 파이프 이게 보면은 파이프가 여기하고 여기 이 라인하고 같은 거잖아 이게. 결국은 여기 1번하고 2번하고 요게 이제 이 차이가 다 같으니까 전압이 똑같다고. 전압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같은 거지. R하고 C하고 요 같은 거 하는 거. 여기도 이게 R에 걸린 전압, VC에 걸린 전압, VL에 걸린 전압 이 전압이 똑같아. 일단 요거는 알아야 돼 이게. 이거는 지금 가장 기본이 되니까 이걸 모르면은 이게 뭐 아까 내가 막 뭐 이게 뭐 무슨 뭐 R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R만 배웠으니까 R에 대해서 뭐 이게 전류가 뭐 이게 직렬로 되었을 때 어떻게 뭐 전압이 되느냐 뭐 그다음에 이게 병렬로 연결됐을 때 이게 전류가 이게 이퀴블런트하게 이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다 구할 때 보면은 결국 뭐냐 하면은 전류가 어디에서 특정 부분에서 전류가 같은지 특정 부분에 전압이 같은지 요 두 가지로 결국 구분이 되는 거라고.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은 나머지는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오는 것들은 어렵지 않다고. 그것만 잘 구분하고 하면은 내가 볼 때는 뭐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나오는 정도는 아마 이 기말고사 이런 건 막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쉬워. 뭐 무슨 회로에는 뭐 보기에는 뭐 물론 뭐 어려운 거 나올 수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쉬워 이거. 뭐 무슨 아직 RC도 나오지도 않고 뭐 이거 유망주의 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R하고 L하고 뭐 아니 R하고 이걸 뭐 저항을 뭐 이게 뭐냐 병렬로 연결했냐 직렬로 연결했냐 아니면 뭐 크로스로 연결하는 그런 것도 좀 약간 어렵지 그런 거. 크로스로 연결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뭐 그 방법을 알면 뭐 쉽다고 뭐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좀 하려고 해보세요. 그래서 뭐 하여튼 요 전류 전압 요거 같다라는 거 요거로부터는 뭐 그래서 이제 RC가 나오는데 이걸 봅시다. 그러니까 이 정렬 그러니까 RC 회로에 대해서 이제 R하고 C만 연결되어 있는 거야. R하고 C하고. 그래서 R하고 C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R에 있고 C가 있고 요렇게. 그러니까 R에 걸리는 전압이 따로 있고 C에 걸리는 전압이 따로 있어. 그들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되냐? VS가 되는 거야 이게. 이때는 직렬 연결일 때는 뭐가 같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류가 같다고 전류가 같다고 전류가. 그럼 병렬 연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전압이 같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외우지 말고 직렬 연결일 때는 파이프로 이제 물의 흐름이 같으니까 당연히 전류가 같겠네. 이것만 알면은 그 병렬 연결일 때는 그 반대니까 전압이 같겠네. 이걸 알 수가 있다고. 되는데 이걸 잘 보면은 결국은 VS 일단 전류가 똑같은 거야. 이게 이 커런트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IR이나
그러니까 R에 흐르는 IR이나 뭐가 똑같아? IC나 같다라는 거야. 이게 I라는 거야. 이게 I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류 VS는 어떻게 된다고? VS는 어떻게 VR하고 VC하고 같은 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VS랑 아니 VS가 VR이랑 VC하고 이렇게 합으로 되는 거고 IR은 뭐하고 같다고? IC하고 같고 이게 I라고 이 전체 흐르는 전류는 다 똑같아 이게. 커패시티에 흐르는 전류랑 레지스트에 흐르는 전류랑 뭐 어디에 여기 뭐 도선에 흐르는 전류랑 이거 뭐 다 똑같다고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잘 봅시다. 이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헷갈릴 거 아무것도 없어. 이 딱 요 두 가지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된다고. 뭐만 붙들고 있다고? 전류가 같은지 전압이 같은지 요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VS는 여기 봅시다. 이게 직렬 연결일 때 연결일 때 보면은 VS는 VR 더하기 V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은 IC는 I 뭐 이게 다 똑같아. 뭐 이게 컨스턴트 이렇게 되니까 이걸 잘 봅시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이 식을 이제 VR에 대해서 나타내 보죠. VR에 대해서 이 식을 이제 VR에 대해서 그러니까 VC를 VR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VC를 VR에 대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VC. 그다음에 VC에 대해서 이거 좀 VR에 대해서 나타내지 말고 일단 VC에 대해서 해봅시다. VR로 하면 좀 약간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뭐 VR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걸 VC에 대해서 나타내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VR을 VC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죠. VR을 VC로. 그러면 VR을 VC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뭐가 매개체가 되겠어? 뭐가 VR하고 VC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럼 VR을 VC에 대한 어떤 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요거는 이게 VS는 VC 더하기 VR 이렇게 되는데 VR을 이제 VC에 대해서 나타내야 돼. 그럼 뭔가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결국 VR하고 VC에 대한 거 여기 이 회로에서 뭐가 같은 거야? 뭐가 같아? 이게 같네. 뭐가 같다고? 전류가 같다고. IR하고 IC가 같다라는 거야. 이게 I가 똑같다고.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거니까 VR을 우리가 나타내 보자고. VR을 나타내면은 VR은 어떻게 된다고? VR은 뭐라고? 정성우. 네, VR은 뭐가 된다고? RIR이요. 응? 그렇지. R 곱하기 IR 이렇게 되겠지. 근데 IR이 I라고 똑같다 했잖아. IC랑 똑같아 했거든. IC랑 뭐 그러니까 이걸 R 곱하기 I라고 표시합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VC도 나타내 보자고. VC에 대한 거 어떻게 나타낸다고? Q는 CV 이렇게 되네. VC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게 IC는 어떻게? IC는 I하고 똑같아 했잖아. I는 어떻게? 뭐 IC는 C에 DVC DT 이렇게 되겠네. 근데 IC가 뭐라고? 이 IR하고 똑같아요. I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넣으면 되겠네. 이거 그걸 여기 넣으면 되겠네. 여기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VR이 나타나겠네. VR. 그럼 VR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나타난다는 거야. 그럼 VR은 R 곱하기 I였는데 그러면 R은 똑같고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C에 DVC DT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여기 넣으면 되지. 그러면은 VS는 어떻게 돼요? VC 더하기 VR을 VC로 나타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RC 곱하기 DVC DT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까 여기 위에서는 VC에 대해서 이거는 VC에 대해서 VR에 대해서 이게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수식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여기는 VC DVC 하나의 변수에 대한 수식이 됐네. 하나의 변수. 물론 미분 텀이 들어가지만 변수에 대한 식이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1차 미분 방정식이네. 1차 미분 방정식. 이걸 풀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요 한 김에 요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VS는 이제 이게 그러면은 여기 이제 또 쉬운 거 첫 번째로 이게 VC에 대해서 이게 나타내는 거. 첫 번째로 VC에 대해 나타내는 거. 그다음 두 번 이게 1번이라고 합시다. VC에 대해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I에 대해서 나타내는 걸로 봅시다. I에 대해서. 두 번째로 I에 대해서. 식으로 전개를 한다. 그러면은 VS는 VR 더하기 VC라고 했는데 VR을 I에 대해서 나타내 보자고. VR은 뭐가 된다고? VR은 뭐가 된다고? R 곱하기 I잖아. R 곱하기 I. 여기 있네. R 곱하기 I. 그러면은 R, I라고 넣으면 되겠네, 이게. 는 R, I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VC는 뭐가 된다고? VC. VC에 대해서 나타내면은 VC는 뭐가 되겠어? 요 수식에서 I가 요건 좀 약간 어려운데 여기 이 수식에서 I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VC가 그러니까 I는 C, DVC, D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VC는 이거 뭐가 되겠어? 미분했을 때 VC를 미분했을 때 I하고 같다는 지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이 양변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적분하면은 I 인테그랄 DT는 C 곱하기 VC 이렇게 되겠네. 그럼 VC는 뭐가 되겠어? VC는 C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I DT 이렇게 된다. 이렇게. VC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게 VC가 C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I의 DT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I에 대한 수식은. 그다음 마지막으로 3번 V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VS는 VR 더하기 VC 이렇게 되니까 VC를 이제 VR로 나타내야 된다고. 그런데 VC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야? VC 여기서 있잖아. 이게 VC가 여기서 VC가 위에서 우리가 구했지만 C분의 1의 인테그랄 I dt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I라는 게 아까 우리가 미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I라는 거. 그러니까 이 VR은 어떻게 되는 거야? I 곱하기 I, R 이렇게 되잖아. 그럼 I는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VR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넣어주면 되지. 이걸 여기 넣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럼 VC는 RC분의 1의 VR의 DT 이렇게 되겠네. 여기 넣어주면 되겠네. 그럼 이거는 VR 더하기 RC분의 1의 인테그랄 VR의 DT 이렇게 된다. 오늘부터 약간 어려워져. 그러니까 요 페이지 숙제 뭐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되지만은 요 페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 있잖아요. 직렬 연결돼 있을 때 요거를 우리가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두 개의 변수로 되어 있으면은 두 개의 식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i가 똑같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첫 번째 VC에 대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에 대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VR에 대해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요거를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한 걸 그냥 그대로 뺏기지 말고 여러분이 좀 드라이브 해보세요. 내가 이거 다음 시간에 퀴즈로 반드시 낼 거야. 이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지금 해야지 나중에 하면은 쉬워. 오늘 뭐 이렇게 하고 뭐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